바로 이 장 건강내 면역 보게 되면은 장내에는 이 패소젠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독소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들 이제 장내 세포들이 있으면은 그 세포들에 가해서 면역력에 자극시켜주는 것들, 뭐 M세포, B세포, T세포, 수의상세포, 대식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이 장내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격하고 효과를 보는 게 우리 몸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인빅터스 1316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이 장에 있는 M세포를 자극해서 NK T세포, 수의상세포를 우리 몸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영양제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유산균 같은 경우는 여기 장내의 환경을 통해서 얘네들 이제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장의 이제 특성별로 오게 되면은 근위부,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여기 오른쪽인가? 아,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를 근위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왼쪽을 말단부라고 하고. 그래서 장은 이렇게 해서 대변을 이 직장, S결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위부하고 말단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물이 많이 고농도로 있고 탄수화물 분해하고 가스가 하고 세균들이 빠르게 증식하는 건 다 대부분 근위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자체가 약산성을 좀 띠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말단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대부분은 위에서 음식물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의 저농도고 단백질을 저기 분해하고 세균은 천천히 자라요. 그리고 중성의 이제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싸움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대부분 이 근위부 대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산균,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유익균을 도와주는 게 바로 유산균이고, 그리스어로 포라이프라고 해갖고, 평생 동안 이란 말에서 기원한 것처럼 이 유산균은 말 그대로 평생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가 발효 음식을 먹든지 다른 통해서 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1965년도에 릴리하고 스티얼 박사가 하나의 미세 세균에 의해서 분비되는 물질이 다른 것의 성장을 자극한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내 몸의 이 장내 환경들이라는 게 좋아졌을 때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 몸의 이 그 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내 몸은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74년도에 이제 파커 박사는 유기체화 물질이 결국은 장내 미세 환경의 균형에 관여하고, 나이두 박사 등도 역시 이 그 식이 보조제를 통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천 년 동안 발효식품을 통해서 장 건강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장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세요.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면은 장 건강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먹고, 그것도 힘들면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라도 꼭 한 번 드세요. 그게 결국은 내 몸의 장 건강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않고 결국 인스턴트 식품에 의해서 결국은 먹고, 뭐 안 좋은 식품들로 가면서 그 유산균이나 이렇게 딱 먹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유산균도 도움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더 1차적이라는 거죠. 유산균, 살아있는 상태로 체내에 들어와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세균인데 락틱애시드라는 젖산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에요. 락토바실루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비피더스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락토바실루스는 주로 소장에 작용하고 비피더스균은 대장에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먹을 때는 락토바실루스균하고 비피더스균이 최소한 한 개씩은 갖고 있는 균주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메치니코프 박사, 참 본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명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메치니코프 박사는 우리나라 CF 모델로 나왔고, 제품명으로 보면 메치니코프 박사 무슨 요거트인가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1908년도에 불가리아하고 코카스 지방을 갔더니 사람들이 장수해요. 왜 이렇게 오래 사나? 그랬더니 이 그 발효에서 한 세균이 발견됐고, 이 세균에 의해서 유해균 독소 발생을 억제해서 이거를 장기간 오랫동안 먹었더니 장수를 하더라.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장수하는 마을 가면은 특징이 있어요. 소식하고 이런 발효식품들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사니까 오래 살아요. 일본이 오래 사는 이유도 또 그렇잖아요. 소식이잖아요. 왜 소식이 중요하냐 하면은 말 그대로 적게 먹었을 때 독소가 덜 생겨요. 사실.
근데 우리는 과식하고 뭐 이게 에너지 받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일부러 찌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들고 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건강에 안 좋은 이유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식 자주 조금씩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장내에서 음식이 부패하여 암모니아 등의 독성 중독 물질이 생기는 것, 즉 자가 중독이야말로 만병의 요인이며 노화의 원인이 된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가스예요. 방구 냄새가 가스가 많이 차고 가스 냄새가 독하다. 그러면 암모니아 생성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결국은 없애기 위한 내 몸의 이제 생활 습관을 변형을 시켜줘야죠. 그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들, 유산균들을 많이 먹어서 이제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보면은 어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임금님의 그 가스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변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냄새도 맡고 색깔도 보고. 그래서 임금님의 변은 뭐 매화꽃이라고 했나? 그랬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건강을 확인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바로 그 유산균이라든지 유익균의 그 영양분을 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에요. 바로 유익균.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는 젖산 생성을 증가시키는 세균을 증가시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면역력을 증강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발암물질 대사에 대해서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 흡수를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낮추고, 여섯 번째는 장내 독소를 감소시켜 아토피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이거를 안 넣었을지 모르지만 요새 유산균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기본적으로 넣어요. 안 넣고 있는 제품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일 대부분 락툴로즈, 뭐 수크라제, 뭐 올리고당부터 하고 갈럭토당 이런 것들이 당이 이 그 유산균의 그 먹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눌린이죠. 뭐 이눌린이 이제 이런 그 프리바이오틱스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넣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오늘의 이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산균인데, 유산균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얘네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면역 기능을 향상하고, 두 번째는 장내에서 우리가 비타민 B군, 비타민 K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요. 특히 비타민 K를 그 장내에서 만들어주는 게 유산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로 굳이 비타민 K를 먹지는 않아요. 지용성 비타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운동과 기능 향진을 위해서 장내 얘네들이 도움이 되고, 소화 기능 호전, 영양소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소화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런 게 있는데, 소화효소는 결국은 음식물이 들어갈 때 위라든지 아니면 십이지장 이런 데서 결국은 소화효소를 통해서 음식물을 분해를 해줘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나오는 함량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나이가 들 때까지. 근데 나이가 들면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분비가. 그러면 결국은 외부로부터 이거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소화제 먹는 게 약이 아니라 소화제는 소화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뭐 그 효소 먹으면 더 괜찮다고 막 효소 먹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효소보다 그냥 소화제, 뭐 대표적인 소화제들 있잖아요. 그냥 약국 가서 사서 먹는 게 이 소화를 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화제는 약으로 생각하고 뭐 효소는 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먹을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소화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소화 효소 대신 나이가 들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때는 이거 어디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